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요즘 이 알부민이나 콜라겐 같은 단백질 보충제, 약으로 섭취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단백질을 영양제 형태로 먹는 것은 몸에서 결국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단백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달걀이나 생선 같은 단백질이 많이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식 먹는 것도 이렇게 기본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 기본을 지키면서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전략들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2번 무료 상담 전화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셔도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2부 이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1시간 가득 채워서 또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든든한 부동산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자, 목요일 3시에 찾아뵙다가 이제 2시로 시간을 옮겼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의 남자 이윤환이 됐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좀 이제 포근해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 시장부터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일단 뭐 경제적으로는 지금 이제 중동 사태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원유가 인상,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원자재를 그 정유를 통해서 이렇게 내는 수출을 하는 품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원유 수입국 4위 치고는 굉장히 조금 우리 경제가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좀 빨리 그 중동 사태가 좀 해결이 돼서 정말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경제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부동산도 지금은 어쨌든 다주택자 중과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기 이전에 좀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나와서 거래가 활성화되긴 하는데 그 이유가 좀 문제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좀 유심히 살펴보면서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진정한 부동산에 관련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봄은 찾아왔지만 부동산 시장의 봄은 아직은 찾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봄이 올 때까지 저희 전문가들이 또 성심성의껏 여러분 곁에서 도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또 봄 되면 빠질 수 없는 게 이 한강 피크닉이잖아요. 왜 예전에 한강에 가면 이렇게 놀러 공원에만 갔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데 이 한강변은 정말 변함없는 투자 1번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한강변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다음 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뭐 그야말로 이제 봄 기운에 맞게 한강에 관련돼선 한강변 소액 투자로 주제를 조금 잡았습니다. 자, 어쨌든 뭐 투자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이제 뭐 아파트가 아닌 뭐 다세대 빌라 쪽으로 이렇게 옮겨 탄 건 확실합니다. 아파트는 아무래도 토지를 허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자, 근데 이제 그 빌라가 위치한 곳이 어디냐인데 역시나 한강변 같은 경우가 조금 이렇게 솔솔 훈풍이 돌고 또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뭐 좀 강한 바람에 의해서 좀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또 그거 말고도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 또 부동산 시장 상황, 또 이제 뭐 공부해야 될 건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엑기스 있게 좀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니까요. 일단은 날씨가 좋아졌다는 건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활동하기 좋고 또 활동을 해야지만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 스스로 내 건강을 지키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나오셔서 세미나장으로 한 번쯤 오셔서 좀 상황도 살피고 머리도 식히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봄 산책 나간다 생각하시고 또 서울숲 옆이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니까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2번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먼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정말 이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지역 강남 3구에서는 증여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물건을 결국 중과하면서 매도하느니 차라리 내 자녀들에게 증여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건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고 앞으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윤환 대표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전해주시죠. 자, 그래요. 지금 이제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5월 9일 소위 D-Day죠. 이걸 토대로 이 이후로는 다주택자 중과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양도세 중과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세금은 이제 세 가지예요. 일단은 취득할 때는 취득세 그리고 보유할 때는 보유세 중에서 재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종부세가 있어요. 근데 스물스물 지금 종부세를 올리겠다라는 부분과 맞물려서 지금 양도세를 다주택자들한테는 중과를 하겠다. 그러면 이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의 고민은 5월 9일 이전에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 아예 종부세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니까 아예 증여를 질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이 증여를 하는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그 2017년 또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을 낸 게 2017년 파리 대책 발표 이후로 중과라는 부분이 이제 2018년 4월 1일부터 중과를 해는 그 사하고 너무도 흡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점점 증여로 가닥을 잡고 간다라고 한다면 좋은 물건일수록 다주택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안 판다라는 부분에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따진다면 과연 5월 9일까지야 뭐 다주택자들 뭐 이렇게 팔 수도 있지만 이걸 증여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거는 이 이후에도 사실을 증여로 좀 확실하게 돌아설 시그널을 준 거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단연코 팔 만한 물건을 소위 팔려고 안 할 것이다. 양도세를 더 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시장에 물량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불보듯 뻔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처럼 물건이 없어서 그야말로 시장에서 물건 하나 나오면 1억 웃돈 주고 사는 찍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내내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연속됐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될 거를 지금 정부도 알고 있을 텐데 굳이 이런 악수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이제 이런 시행을 했다가 급작스럽게 물량이 없어서 그야말로 이렇게 옛날처럼 가격이 오른다면은 다시금 뭐 양도세 완화를 좀 하는 것도 뭐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정책이라는 건 그렇게 손바닥 뒤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조금 더 먼 시야를 두고 좀 이렇게 생각하고 정책을 내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소부에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외투를 벗게 하는 방법이죠. 바람을 세차게 불어가지고 이 외투를 벗게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결국은 햇볕 정책, 따뜻하게 해서 더워서 이 외투를 벗게 하는 그게 결국은 이기는 거를 우리가 우화를 통해서도 봤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정책 자체를 강하게 밀어붙여서 뭔가를 의도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온화책을 써서 좀 더 시장에서 자유로운 방식에서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을 사고 이런 부분에 조금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게 조금 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좀 더 정부에서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좋은 물건일수록 안 판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앞으로도 이 흐름은 이어지겠죠. 좋은 물건은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정부도 이런 시장 분위기를 좀 잘 파악하고 또 어떤 후속 대책이 나오는지 저희도 발빠르게 여러분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또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이 한강변 소액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고민 상담도 도움 주신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 번만 세미나 안내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그래요. 자, 세미나, 저는 항상 일석이조, 일석삼조를 뛰어넘어서 일석오조까지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시라라는 생각에서 정말 한번 방송에서만 보지 말고 직접 몸소 오시면 실물로 보면은 또 재미도 있습니다. 세미나를 너무 이렇게 어둡고 무겁게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할 수는 없겠죠. 예, 어쨌든 제가 이제 방송 벌써 18년 이제 또 세미나도 18년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가라앉게 하지는 않고 재미있게 좀 띄어서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속속 시원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민까지도 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한강변에 대한 소액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오신다면은 정말 보람된 그런 그 무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18년 동안 이 방송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을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신뢰받는 전문가라는 이야기겠죠.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들 다양하게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요즘에 자양동 빌라가 핫하다고 해서 네.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강남 쪽 빌라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쪽은 또 재개발이 또 많이 늦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자양동 빌라가 괜찮으면 신축 빌라와 구축 빌라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할지 네.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투자 자금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투자 자금은 한 6억에서 7억 정도?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자양동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네. 속도가 조금 느릴 거라고 예측되는 강남에 투자를 하느냐 우선 네, 이거부터 네. 좀 해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과 네,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고민은 아마 전 국민의 고민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상담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일단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 이 소위 이 깔때기라는 이 형태가 물을 부으면 이쪽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게 이제 이 깔때기 구조잖아요. 네. 결국은 이런 깔때기 구조에서 투자라라고 하면 이제 아파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불가능, 그렇죠.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도 빌라가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네. 빌라 투자를 어디에 하느냐라고 한다면 좋은 지역에 해야지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가장 선행되는 부분은 금액이긴 합니다. 근데 네. 금액을 1억, 2억 갖고도 뺏기 없기 때문에 그걸 찾으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처럼 네. 6억에서 7억 정도를 갖고 있으면서 네. 투자처를 찾는다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좀 나름대로는 네. 좀 유리한 고지에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네. 아까 자양동도 좋고 또 강남도 좋고 여기를 이제 들여다볼 수 있지 정말 네. 금액 1억에서 2억 갖고 있어서 강남이나 자양동을 들여다보기는 지금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네. 측면에서는 네. 좀 이렇게 해피한 질문을 좀 주셨고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우선 강남도 좋죠. 그리고 자양동도 요즘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좋아요. 네. 결국은 항상 이런 개발 투자 즉 언젠가 개발이 될 텐데 종국적으로 나중에 아파트 시세가 얼마 될 거야 라는 게 게임 법칙에서의 종착역이에요. 네. 자 근데 이제 종착역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시간 벡터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네. 투자하고 정말 20년 후에 어떤 그 투자 이익을 보는 거랑 투자해서 10년 안쪽에 이익을 보는 거랑은 굉장히 네.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막 또 물어봐요. 어떤 분한테 뭐 이거 부동산 얼마나 올리셨어요?라고 물어보면은 2배 올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2배 오른 게 얼마 만에 올랐냐고 물어본다면 그게 20년 만이라고 한다면 네. 좀 황당한 거고 어떤 네. 분이 한 1.5배 올랐어요. 50% 정도가 더 올랐어요라고 했는데 얼마 만에 올랐냐라고 했는데 불과 2년 만에 올랐다고 한다면 어마무시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자, 그것처럼 네. 좋은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종착역은 아파트 시세라는 거는 분명히 읽었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강남을 하려니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럼 강남을 나는 선언을 하는데 오래 안 걸릴 곳을 컨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래 안 걸릴 네. 곳이 어딘지 모르지. 그렇지.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강남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좋기는 하는데 그게 네. 어디를 해야 될지 어디를 해서 이게 사업이 제대로 조금 본 궤도에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일반 분들은 몰라요. 저같이 네네, 부동산을 공부하고 또 지금 이제 그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또 그것도 이제 신속통합기획하고 모아타운 관련된 주제로 제가 박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본 박사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게 네. 좀 눈에 보이기는 해요. 네. 근데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될 수는 없는 게 주민들의 호응이 얼마나 되느냐도 좀 관건인 거예요. 네. 이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그게 저게 잘 될 거야 뭔다고 하더라도 그게 운도 따라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예. 자, 그걸 어쨌든 아직은 확실치 않으니까 네. 이왕이면은 조금 확실한 거, 좋은 지역은 맞는데 강남이 네. 좋은 저 사업이 빨리 되려는 부분에 대한 보장성이 없으니 좀 이왕이면은 사업이 좀 빨리 될 수 있는 어떤 그 자양동 쪽을 좀 들여다보는 거를 사실은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우선 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강남과 자양동의 차이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나중에 투자하고 이익을 보면은 예를 들어 강남 어딘가에 개발 투자를 하고 자양동 어딘가에 개발을 투자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이제 빌라에 대한 부분을 매입을 했어요. 다 얼마 뭐 6억이든 7억이든 해가지고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얘 일반 분양이 있고 얘 조합원 분양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세라는 게 생겨요. 여기 똑같습니다. 시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이 있고 조합원 분양이 있고 결국은 기본적으로 조합원 분양 금액 대비 시세가 얼마냐 갭이 크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큰 거예요. 근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 금액이 그리 낮지는 않습니다. 워낙 강남이라는 네, 특성상 네. 일반 분양도 높게 해도 높게 책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조합원 네. 분양도 일반 분양보다는 낮지만 일단 네. 어느 정도는 높게 책정이 됐을 때 네, 만약 네. 시세로 따진다 그러면 당연히 자양동보다는 더 좀 시세가 높을지 모르지만 이 갭을 따지고 본다면 이게 네. 무조건 갭이 크다. 즉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네. 갭이라는 내가 얼마 투자했는데 이 갭이라는 부분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강남이 월등히 높다고 하지 않을 때 자양동도 어느 정도 일정 갭, 일정 프리미엄이 강남 못지않게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뭐를 따지냐면 네. 사업성, 사업 속도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자양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자양동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넓지는 않아요. 뭐냐면 네. 네. 이 자양동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2호선 라인으로 건대 입구역 쪽 구의역 사이 이 바운더리 이렇게 있는데 네. 네.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신통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를 또 모아타운 위쪽에 진행되려다가 지금 일단 무산되는데 뭐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해더라도 좀 시간이 필요한 곳이고 그 다음에 이쪽 자양고등학교 근처로 해서 자양 3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빌라 투자에 대한 갭 투자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자양 4동은 이제 신송기획이라 너무 그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많이 올랐고 여기는 네. 이제 아파트 자양 3동은 아파트로 네. 구성돼 있고 그러면
자양 1동, 2동만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자양 1동, 2동도 보면은 자양 1동에 모아타운 선정된 곳이 있고 자양 2동도 모아타운 선정된 곳이 또 있어요. 자, 근데 네. 실제로 네. 자양 1동이든 자양 2동이든 모아타운 네. 선정된 곳은 비싸요. 그러니까 아까 시청자님이 네. 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지금 뛰어들어서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올라갈 수 있어요. 아까 얘기대로 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기는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금액에 사도 프리미엄은 조금 붙었겠지만 그 이후에 내가 이익 챙길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10억 이상은 챙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네. 이쪽 바운더리를 점점점 보면은요. 이 자연 전통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블럭은 전부 다 그 모아타운 사업지로 지금 개발을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민들이 그냥 다 자양동 주민들이 지금은 빌라에 살던 주민들이 야 저쪽 동네도 모아타운 한대 이쪽 동네도 모아타운 한대 그럼 우리 동네도 모아타운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게 이제 해피 바이러스로 지금 많이 지금 전파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양 1동과 자양 2동이 그렇게 큰 넓이가 넓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전부 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근데 아까 얘기대로 강남 같은 경우는 어디가 사업 막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사업이 잘 돼서 옆으로 번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려다가도 무산되고 되려다가 무산되고 이런 곳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네. 사업적인 사업성, 사업 속도 측면에서는 자양 1동이나 자양 2동 어디든지 좀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왕이면 이쪽 투자를 최대한 큰 금액 갖고만 너무 이렇게 들여다 보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네. 어차피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뭐 동시 패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서 아까 6억, 7억 정도에 들어가는 금액으로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네. 아직까지 프리미엄이 좀 덜 오른 곳 아직은 뭐 선정이 안 됐더라도 지금은 네. 뭐 아무 소리도 없지만 그게 곧이어서 선정이 될 만한 곳 같은 경우는 4억대로 투자가 가능해요. 4억대.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해서 자양동으로 진입한다 그러면 투자금 대비해서 효과성은 굉장히 제일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쪽으로 조금 그러면은- 들여다보시는 게 네. 낫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신축 빌라하고 구축 빌라면은 그러면 구축 자, 빌라 말씀 잘 주셨어요. 근데 신축 빌라하고 네. 구축 빌라하고 보면은 네. 우선 구분돼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신축이 권리산정 기준상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안 되죠. 입주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권리산정 기준에 문제가 없는 신축이다라고 한다면 네. 구축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네.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 평가하는 방식 자체는 대지 지분 갖고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지 지분 몇 평이에요, 몇 평이에요 이런 걸 갖고 먼저 따지거든요. 네. 그건 예전 재개발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네. 이 재개발을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지금은 네. 네. 그야말로 뭐 땅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주거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 주거에 대한 가격 평가가 예를 들어 신축이 더 비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대지 지분에 대해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축이 더 시가가 높고 거래되는 네, 금액이 그쵸. 또 반지하라든지 오래된 거나 이런 거는 그 평가 가치 그 자체가 낮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신축이 평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에 지금 요즘에 평가 하는 방식 자체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기본적으로 신축이 갖고 있는 어떤 지렛대의 원리, 즉 전세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기 때문에 내 실투자 금액이 작게 들어가요. 구축은 그에 비해서는 만약에 같은 금액이라고 훔치더라도 현저하게 전세 금액이 낮겠죠. 그러면 실투자 금액이 그렇겠네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이 재개발 현장에서 제일 좋은 건요. 실투자 금액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물건이 프리미엄이 가장 그 높게 계속 그 책정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선 네. 지역적으로는 자양동 같은 경우가 사업이 좀 하고. 빨리 되는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 그리고
이왕이면은 실투자금 금액을 적게 하는 꼭 사업 선정이 된 곳 아니래도 여기를 마저 들어보는 것. 그리고 이왕이면은 좀 신축을 신축으로. 좀 들여다보는 게 좀 더 낫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꼭 감사합니다. 세미나 오셔서 좀 네. 공부를 마저 하셔서 네. 그러고 나서 이왕 좀 어디를 할까에 대해서 확실한 선택을 좀 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래야 되겠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우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하셨던 지역 두 곳도 비교해드렸고 그 안에서 구축과 신축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도 대략적으로 좀 길잡이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물건이 생기거나 더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무료 세미나에도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3618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요즘 재개발 투자를 해보려고 공부도 하고 임장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아타운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대표님. 자, 이게 모아타운 진행해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 용어가 쓰여요. 동시배경으로. 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소위 이제 재개발 방식 같은 경우는 일정 지역에 대한 부분을 다 구역 지정을 하면 여기 안에 도로는 남겨 있지 않아요. 전부 다 통합 개발을 하고 새로운 도로망을 구축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도로망이 잘 돼 있고 노후주거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 이미 이렇게 돼 있는 곳인데 여기가 노후됐어. 여기를 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재개발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소위 도정법이라는 게 2003년부터 진행을 할 때 그때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단독주택 재건축은 결국은 이렇게 양호한 기반 시설 아래서 결국은 이런 블록 단위의 개발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013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부분이 생겨났어요. 자, 이게 또 마찬가지 그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도정법 안에 있었는데 재개발 방식하고 예외 방식하고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도에 이원화가 됐어요. 자, 이원화가 돼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 자율정비형 뭐 해가지고 사업이 소규모 재개발 해가지고 이렇게 소규모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특례법이 따로 만들어진 거예요. 기존 도정법에서의 재개발하고 차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정법에서는 일반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아까 얘기한 도로는 놔둔 상태에서 개발이 되는 부분은 이 가로주택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도로는 놔둔 상태로 요 부분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디는 개발되고 근데 단지 규모도 뭐 몇백 세대 정도에 그치고 하니까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다라는 서울시의 생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야말로 예전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서울시장을 해봤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보궐선거로 오면서 2021년도에는 그야말로 기존의 정비사업,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좀 정비사업을 좀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신속통합계획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신속통합계획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재개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개발을 하는 부분이 이제 신속통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지금처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형으로 쭉 이렇게 하는 것이 난개발이 우려가 되니까 그거를 모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됐다라는 것이 이제 모아타운이에요. 즉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모아타운을 보면요, 아까 얘기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따로 있는 건 맞아요. 모아타운이 아닌 따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면적이 있기는 하는데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다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사업형 모아 주택 사업을 하는 거예요. 타운은 어떤 일정 규모의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재개발이라는 형태라고 한다면 그게 가로주택 정비사업형 모아 주택이라고 하는구나. 즉 그래서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라고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주택은 사업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네 가지 사업이 있어요. 빈지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 안에서 자율정비형, 그리고 자율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모아타운 내에서는 건축 협정에 대한 부분이 따로 또 있긴 하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 저층주거지 안에서의 소위 모아타운 내에서 사업 방식은 대부분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대로 모아타운 내에서 진행한다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형 모아주택 사업이 되는 거고, 모아타운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단독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단독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바깥에서 봤을 때 모아타운 내에서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모아서 그 바운더리 근처가 전체적으로 1,500, 2,000, 2,500 세대가 들어온다라고 통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만 진행을 모아타운이 아닌 곳에서 한다 그러면 몇백 세대 정도로 사업을 따로 하는구나 라고 유추를 하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 나중에 이제 아파트 시세를 따졌을 때 1,000세대, 2,000세대 아파트 단지와 한 300세대 단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좀 그 단지 규모가 큰 곳이 좀 비싸겠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도 투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모호하는 생각하는 부분으로 좀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모아타운 또 모아주택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혼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업 규모, 이제 몇 세대가 나오게 되느냐, 이걸 좀 예측할 수 있는 단어가 좀 다르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세우시고 실행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지금은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네. 동탄 쪽으로 좀 이사할 예정이에요. 네. 네,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자양 현대 3차 24평에 지금 살고 있고요. 네. 현재 시세가 한 14억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네. 이걸 좀 팔고 동탄역에 바로 앞에 있는 그 시범 문암 퍼스트빌 34평이 14억이라고 하길래 이걸 살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네. 아니면은 그 부근에 동탄역 부근에 또 더샵 센트럴시티 2차가 있어요. 네. 여기 34평은 한 7억 5천 정도 한다는데 네. 요걸 사고 나머지 한 6억 정도 되는 돈을 어. 자양동 빌라 쪽이 인기가 많은데 여기 쪽 매입하는 건 어떨까 해서요. 우선 그러니까 동탄으로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은 이제 변함이 없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자양 현대 3차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 비슷한 금액으로 평형을 넓혀서 동탄역의 시범 운암 퍼스트빌로 이사를 가느냐, 아니면 조금 가격을 낮춰서 더샵 센트럴시티 24평형으로 들어가고 34평형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남은 돈으로 빌라 투자를 더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가 고민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동탄 쪽에, 동탄 그 역 근처 테크노밸리 그쪽에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하는데 이제 그쪽으로 아마 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사를 동탄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근데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거는 서울 자양동에 이제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그것도 한강변에, 그잖아요. 네. 네, 이제 이거를 팔고 일루 동탄역 근처에 있는 여기서 이제 최상급 아파트 여기를 똑같이 14억에 팔고 14억에 갈 거냐, 아니면 이거를 이제 팔고 여기에 조금 이거보다 좀 싼 아파트를 하고 차라리 그래도 서울 게 아쉬우니까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투자를 남겨둘 거냐, 이거잖아요.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전세를 놓고
이거로 아. 전세를 가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아, 자, 근데 네.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그래도 내 집에서 살아야지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할 것 같아라고 해서 아마 그 부분은 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자, 우선 이거를 제가 만약에 정말 자영동 아파트가 좋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가져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정말 좋은 거는 팔면은 아까워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우선은 자양동에 있는 현대 3차 아파트라고 했어요.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위치로 따져서는 이쪽 그 광양고등학교 아래쪽에 위치해서 하고 있어요. 뭐 네.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90년대 입주를 했고,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아파트가 옛날에 찾아먹은 용적률 자체가 360%예요. 그러면 네.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용적률을 찾아 먹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 분양, 즉 이제 옛날에 찾아먹은 용적률이 한 150%다, 뭐 200% 그 사이다라고 한다면은 일반 분양 이라는 물건들이 나와요, 재건축할 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추가 분담 금액이 조금 그 줄어들겠죠. 근데 지금처럼 용적률을 꾹 찾아 먹었다. 그러니까 이 자양 현대 3차만 아니라 한솔 그 리베로 아파트라든지 강변 아파트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다 용적률을 많이 찾아 먹어서 지은 아파트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재건축이 되긴 해야 되는데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거의 1대1 재건축으로 갈 수 있다라는 소리는 그야말로 시공비, 공사비를 모든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돼요. 물론 네. 부담을 해서 새 아파트가 돼서 가격이 월등히 높아진다고 한다면 주민들도 동의하고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는 않아요. 주민들 동의를 전체적으로 100% 이끌어내기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그래도 시공비, 건축비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반포나 압구정 계신 분들은 뭐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추가 분담 금액이 뭐 예를 들어 5억이었다. 근데 이만저만해서 원자재 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또 더 잘 지어야 될 것 같고 해가지고 뭐 3억을 좀 더 내셔야 됩니다라고 한다면요, 오케이를 해요. 그 동네 분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반반으로 또 나눠져요. 또 오히려 그렇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가 더 많아요. 지역적으로 그거는 분포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솔직히는 언젠가는 뭐 재건축에 대한 희망을 갖고 해도 되고, 한강변이니까 또 근처에 다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나는 그래도 이 아파트보다는 한강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얘도 가격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아까 얘기대로 얘 하나 아파트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근처의 아파트들이 재개발돼서 새 거가 됐을 때 얘 주가가 높으면 높겠지, 오래됐는데 무조건 한강 보인다고 얘가 더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제 따라갈 뿐이지. 이해되시겠죠? 네. 즉 뭐냐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기에는 조금 약하다라는 부분하고, 네. 그러면 또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 상승 여력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 대한 상승 여력으로 따진다면 좀 가격 상승은 이제껏 많이 오르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막 치고 올라가긴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런 빌라 투자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춰서 가이드를 드린다 한다면, 아까 두 번째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차라리 이걸 과감히 매도를 하고, 그죠? 14억 정도에. 네. 그러고 나서 뭐 아까 7억 5천에 동탄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는 아니라도 동탄역에서 그래도 약간 떨어져 있더라도 가격 차이가 벌써 더블이에요. 그러니까 14억짜리 사는 거냐 아니면 한 7억 5천짜리 사는 거냐인데, 저는 그쪽에서 1등 아파트라고 해서 물론 인기가 좋을 수는 있지만 실속적으로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여기부터 돌아보면 아까 얘기대로 그냥 이 근처에 뭐 나머지 금액으로 뭐 6억 이하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옳은 방법이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한참 모아타운이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오히려
시청자님한테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지금 갖고 있는 이 좀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 아닌 이상은 재건축이 안 될 이상은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얘기대로 같이 한번 동탄에 들어와서 동탄에 처음 보신 게 동탄역 시범 운암 버스트필이라고 했고 네. 요 동탄역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 아파트고 또 하나 보신 거는 또 동탄역 더샵 센트럴 시티인데 사실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거리라고 해서 이게 따블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실속 있게 여기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여기가 뭐 7억대라고 하고 여긴 14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다른 아파트 동탄 1기 신도시 여기는 이제 이쪽은 이제 2기 신도시 들어가서 이 여기 있는 아파트는요 가격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 심하냐면 동탄역을 중심으로 시범지구 안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굉장히 좀 멀리 점점점 멀어질수록 가격 편차가 심해요. 자, 근데 이 가격이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혼자 나 홀로 상승은 못 한다는 소리예요. 다른 것들이 발목을 잡아요. 야, 조금만 가도 얘 14억인데 여기 가도 7억 5천에 살 수도 있고 여기 가면은 5억에도 살 수 있어. 좀 더 가면 4억에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여기가 벌써 14억짜리인데 여기 동탄역하고 좀 멀다는 이유로 그게 4억이라 뭐 10억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얘가 혼자 나홀로 승승장구하기는 어렵다는 걸 반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어차피 일로 가야 되는 거 뭐 전세살이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입을 하고 그죠? 여기 7억 네. 5천짜리 아까 있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여기도 2018년에 입주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오히려 동탄역 그 시범 운암버스면 15년에 입주한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사실 저는 주거 내부의 환경도 더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얘기대로 투자적인 관점 이걸 사고도 남은 금액으로 충분히 자양동에 빌라를 매입해서 사업이 빨리빨리 돼서 거기 아파트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한 6, 7년 안쪽으로도 아파트가 준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 설정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런 방향으로 잘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각하셨던 방향 중에 두 번째 안, 그러니까 동탄 쪽으로 조금 가성비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고 남은 금액으로는 자양동 쪽에 투자를 하는 것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매도 계획 또 매수 계획 잘 세우시고 투자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제가 직장이 7호선 라인이라 네. 그 용마산역 근처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그 면목 늘 푸른 동화 아파트 32평하고 네. 그 면목 경남 아너스빌 32평하고 음. 그 쌍용 더 플래티넘 용마산 이거는 24평.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네. 어느 것이 좋을지 좀 고민이 돼서 연락드렸고요. 네. 실거주도 하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 걸로 좀 네. 조언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7호선 직장 가기 편한 곳으로 이 면목동 쪽으로 용마산역 근처에서 보셨는데 늘푸른 동화 경남 아너스빌은 30평형 그리고 쌍용 더 플래티넘 용마산은 20평형. 어떤 게 좋은 투자 가치를 가져갈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그 7호선 라인변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찾고 계신데 네. 어쨌든 이제 실거주를 하시지만 앞으로 집값이 조금 거주하면서도 다른 것보다 더 올랐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세 개 아파트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면목동인데 늘 푸른 동화 봤고 네. 면목동 경남 아노스도 봤고 또 여기 쌍용 더 플래티넘 용마산을 봤어요. 자, 그러면 각각 연식이라든지 단지 규모 이런 걸 보면 늘 푸른 동화가 02년, 또 이거는 06년, 이거는 2020년. 자, 근데 또 단지 규모 크기만 봐도 570세대,
뭐 360세대, 뭐 이게 한 300세대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단지 크기가 제일 큰데 제일 오래됐고, 뭐 제일 적은데 제일 새 거인 거고, 이런 부분이에요. 네. 근데 가격 구조로 따졌을 때는 여기는 30평대를 살 수 있고, 그죠? 네. 여기는 20평대를 살 수 있어요. 금액 구조도 여기는 뭐 한 8억 5천, 여기는 뭐 9억 얼마 해가지고 금액이 오히려 또 비싸요. 그죠? 네네. 자, 근데 이제 그 아파트를 우리가 고르는 기준 중에서 사람들이,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아파트를 찾을 때 매매로만 찾지는 않겠죠. 네. 전세도 찾고 월세도 찾고 그다음 매매로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즉 네. 주거를 목적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뭘 선택하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대부분 뭘 선택하냐라고 한다면 우선은 역을 봐요. 지하철역이 얼마 가깝냐는 거예요. 그죠? 네. 또 이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여기 중곡초등학교, 용마중학교가 요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그죠? 네, 물론 여기도 그 바운더리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기는 하는데, 자, 일단 역하고도 가깝고, 그죠? 초등학교도 가깝고, 그리고 새 거이고, 자, 새 거인데 20평대래. 얘는 30평대래. 근데 20평대라고 해도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이렇게 저렇게 방을 확장해서 쓰니까 방도 좀 넓게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분들 전세를 구하든 집을 사든 이런 분들이 뭘 우선해서 선택을 할 거냐라고 한다면 이 용마산역 근처에 있는 옆에 있는 역세권 쌍용도 플래티늄 용마산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즉 가격은 똑같은 물건을 다른 물건을 누가 더 뭘 선호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부동산은.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여건만 되신다라고 한다면 솔직히는 이 늘푸른 동화라든지 면목 경남 아너스빌은 2006년생, 2002년생 570세, 360세대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지하철역하고는 일단은 쌍용도 플래티늄 용마산에 비해서는 훨씬 먼 거예요. 그거부터 출발한다면 이거를 샀을 때 가격이 이게 다른 거보다는 다른 분들이 더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쪽 보지 마시고 이거를 매입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네네. 왜냐면 2020년생이면요 굉장히 신축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빨리 이것도 뭐 급매물 소진되면 또 물건 없고 할 테니까 요거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실거주하면서 큰 평형이 좀 탐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투자 가치를 본다면 24평형 역 근처의 아파트 선택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고요. 좋은 물건 만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시간에도 이렇게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이야기, 고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은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다음 주 수요일에 예정돼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자, 오늘도 쉼없이 많은 분들의 질문을 이제 뭐 답변을 드렸는데 하다 보면 또 시간도 부족하고 또 더 드리고 싶은 내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항상 뭔가 아쉬움이 큽니다. 그 아쉬움을 달래는 거는 역시나 세미나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보게 되면요. 사실 질문도 좀 더 간단한 것보다도 더 조금 디테일한 질문도 제가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답변도 더 상세하게 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세미나에 오셔서 고민 푸시고요. 제가 분명히 이제 한강변 소액 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세는 한강변이기도 하고요. 또 모아타운 재개발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엑기스 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운동 삼아 오시면서 머리도 시원스럽게 날리는 그런 세미나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